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카페를 보다가 또 글을 하나를 봤어요. 근데 요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볼게요. 이제 다닌 지 이틀 됐는데 하루 건너 숙제가 오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건너 오는 거는 괜찮은데 뭐 양이 얼마나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일단 이건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아들이 멘붕이 오나 봐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세상에 어려운 건 없죠. 쉬워질 때까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적응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적응이 해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촬영하면서 책 읽는 건데 일단 틀리거나 말거나 찍고 영상 올려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증명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되는 방법으로 시킨 건데, 예를 들어 아이에게 숙제로 책을 읽어라 라고 하면은 애들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되는 방법으로 책을 읽고 영상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싫으나 좋으나 책을 읽게 되죠. 소리를 내서.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냥 익숙해지면 좀 나아지겠죠? 그쵸? 익숙해지면 다 나아지죠? 일단 제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왜 그러냐면은, 친척 누나도 둘째 아이가 파닉스 뭐 이쪽 할 시기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길래 얘기를 해줬거든요. 직접 하는 게 제일 낫다. 왜 그러냐면은 파닉스를 직접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하는 분이니까 언어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 영어에 12가지 C가 있는데 거기에서 5개 정도 기본적인 거,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말은 그렇다, 아니다, 그러냐, 이거 3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쭉 펴면은 30개 문장밖에 안 나와요, 케이스가. 아니, 30개는 넘겠지. 잠깐. 5개라 그랬죠, 제가. 아, 30개입니다. 30개 문장밖에 안 나와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문법적인 거, 거기까지만 갖고 있으면 그거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한테 넘겨주면 되는 건데, 그거가 쉬운 거거든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객관적으로 봐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마냥 영어 책을 문법으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그거를 누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봐도 나중에 분명히 닥칠 일이겠지만, 엄마들이 영어를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은 나중에 아이들을 기관에 맡길 때 옥석을 가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말 잘하는 사람한테 휘둘려서 보내거나 이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뚜껑 까보니까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들이 어느 정도를 배워서 옥석을 가릴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를 보내놓고 오늘 뭐 배웠는지 물어보고 그걸 제대로 배웠는지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얕은 지식이라도 그 정도가 돼야지 아이가 배워서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숙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를 묻진 않으셨지만 궁금해하지 않으셨지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굉장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이게 끝날 때쯤에는. 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영어랑 중국어를 하고 한국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어를 하나를 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영어를 잘 하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잘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면은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일지언정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럼 선생님은 잘하니까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항상 모르는 언어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어를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은 저는 중국어를 다시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인어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2,000개라고 돼 있잖아요. 카드 2,000개, 2,000개, 2,000개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개를 지금 두 개는 거의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단어와 문장이 2,00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4,000개의 문장과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6,000개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아까 찍었던 영상에 잠깐 나오지만 이걸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42일째 독학을 하고 있어요. 일본어를 독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기관에 가서 배우거나 돈 주고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보면은 이게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일본어 하나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들어봤자 모르고 말할 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걸 알거든요.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 이렇게 세 개의 언어가 조합된 언어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저는 이걸 알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고노 코츠와 도테모 가루이 이렇게 돼서 이 신발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이 한자는 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쓰자면은 글쎄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쓸게요. 들은 거 방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음성 정보를 그대로 쓰자면은 고노 쿠츠니까 쿠츠가 되겠죠? 와 도테모 카루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140일 전까지는 일본어를 아예 쓸 줄도 몰랐어요. 읽을 줄도 몰랐고 히라가나 카타카나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자는 더 몰랐고요, 당연히. 근데 지금 된단 말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この靴はとても軽い。 맞죠? 이 신발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말인데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지? 왜 140일만 했는데 이걸 아는 거지? 저는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대충 뭔 말인지 들리거든요. 그중에 단어 몇 개가 제 머릿속에 없어서 그걸 이해를 완벽히는 못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저는 공부를 이 숙제 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항상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하는 방법은 보세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저는 어게인 버튼, 제가 틀렸으면 저는 어게인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맞췄으면 저는 굿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버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내지는 네 개의 버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어게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 카드에 is factor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한테 이 카드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보여줄지를 이미 정해놨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카드를 제가 봤을 때 틀렸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굿 누르면 17일 후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게인을 누르면 다음 제가 이 카드를 봐야 되는 시점은 10분 후에요. 10분 후에 이 카드를 저한테 다시 보여줘요. 그때 다시 저는 어게인 있는 뭐 버튼 누르겠죠? 근데 제가 그때 굿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 카드는 내일 다시 제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내일 제가 굿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어게인 버튼을 누르거나 이거에 따라서 제가 다시 이 카드를 언제 봐야 되는지가 계속 유동적으로 정해져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숙제를 무턱대고 내지는 내가 외워야 될 거를 무턱대고 카드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다 플래시 카드를 써보셨겠지만 플래시 카드가 지금 현재 제가 운용하고 있는 플래시 카드가 6,000장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6,000장을 가방 속에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플래시 카드를 써봤겠지만 그 플래시 카드 한 묶음 속에서 내가 아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아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거는 대체 얼마나 더 있다가 봐야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뽑아내는지에 대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걸 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최대한의 어, 아웃풋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시간 낭비를 안 하니까요. 매일매일 30에서 50분 사이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누군가가 이거를 해주면 그러면은 영어도 당연히 된다는 얘기죠.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나는 점심 먹기 전에 수영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한 문장이냐 하면은 저는 만든 지 좀 돼서 모르겠는데 보면 알겠어요. 그 당시 내가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보면 저는 알겠어요, 이걸. 어떤 거냐면은 이 아이에게 대과거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답은 I 먹기 전에 수영했다니까 I had swum before I had lunch 이렇게 되겠습니다. I had swum before I had lunch. before 상관없습니다. 영국, 미국 그냥 차이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데 그럼 I는 이걸 보고 나서 맞출 수 있는 단계까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넣어준 거고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얼마나 더 자주 봐야 되는지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어, 확실히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문장을 여러 개를 넣어놨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에게 숙제에 대한
데이터를 매일매일 PDF 파일로 받아보고 있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쓰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이가 단어나 이런 거 외울 때 여기에다 넣어놓고 그냥 돌리면은 안 외울 수가 없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赤ん坊が笑っています。 이거는 지금 현재 아칸보가 와라테이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와라우라는 동사가 있어요. 일본어에. 그거는 웃다라는 동사거든요. 아칸보는 아이인 것 같아요. 정확히 다 배우진 못했지만 전 이 문장은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쓰자면은 아칸보가 잠깐만요.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와라테이마스. 와를 어떻게 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겁니다. 이거네. 와라라는 이건 카타카나라고 테이 아이고 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칸보가 와라테이마스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The baby is laughing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이걸 준비해놓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이거 매일매일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이미 142개 이상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걸 그냥 영상을 그대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하와이 아니 하구나 하와이와 용카이메데스라고 해서 하와이는 네 번째 방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ハワイは4回目です。 맞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손 숫자에다가 이건 전할 전자 이니까 데츠다이라고 해서 help assistant의 뜻을 가질 것 같습니다. 데츠다이 맞죠? 네. 그다음 카타카나 대는 이렇게 쓰죠. 대 어떻게 쓰지? 글쎄요. 이건 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게 히라가나로 대인데 이걸 카타카나로 바꾸면은 그러면 태니까 글쎄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치고요. 얘가 세 개가 되게 헷갈리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텐가? 맞네요. 근데 대니까 탁점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엄청난 거예요. 4천 한 지금 현재 한 5천 개 정도 외운 것 같은데 문장이랑 전부 다. 이건 10이잖아요. 그래서 주입니다. 10、 굿. 그 다음 호. 이거는 호우는 방향이에요. direction. 네. 굿. 그 다음 이거는 뭐지? 난넨모. 몇 년 동안? many years. 맞죠? 굿. お父さん、 오토상은 아빠예요. 아버지. 굿. 이 속도로 이게 나온다고요. 그냥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가용 가능한 수준으로 머릿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바로 빼서 쓸 수 있는 상태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걸로 하니까. 이 프로그램 쓰세요.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아예 하는데 시간을 점점 적게 써도 더 이렇게 효율이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셔야 돼요. 오래 배우는 게 답이 절대 아닙니다. 빨리빨리 끝내셔야 돼요. 네. 지식이 축적되는 형태로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